예, 단테의 신곡 읽기 지옥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7번째 17곡을 읽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옥의 뭐랄까요, 그 이제 하부 구조로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부 지옥으로 와서 이제 그 기만의 죄의 마지막에 이제 여덟 번째 원에 또 아홉 번째 원에 그 김한의 그 죄인들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무절제와 폭력에 관련된 죄인들. 그래서 폭력의 죄인들도 이제 타인, 자신, 신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또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신의 소유물인 자연의 폭력을 가한 자들, 그 동성애자들이 15곡, 16곡에서 노래로 읊어졌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17곡인데요. 신의 소유물이죠. 자연과 더불어서 또 기술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자연학에서 말한 것처럼 기술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또 기술 중에 또 예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 그 자연의 그 신의 이제 소유물이고 그다음에 신이 이제 자연을 창조했잖아요. 또 자연은 어, 그 기술의 모방의 대상이어서 그래서 신의 이제 딸이 자연이고 기술은 신의 이제 손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부분은 이제 신의 소유물인 기술의 폭력을 가한 자들인데 이게 이제 돈놀이꾼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제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또 읽으면서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 괴뢰온의 그 등을 타고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그 단테가 풀어준 그 허리띠를 아래로 허리띠가 좀 기나 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밧줄처럼 뭐 그 타고 내려갈 건 아니니까 그냥 풀어서 그냥 아래에다가 던져주고 그게 이제 신호로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네, 17곡 보겠습니다. 뭐 다른 번역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여러 번역 같이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뾰족한 꼬리를 가진 이 짐승을 봐라. 그 짐승은 산을 타 넘고 성벽과 무기를 부순다. 성벽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무기를 부순단 말은 이제 에, 성벽은 일단 방어물이고 무기는 그 방어물 이제 사람이 든 거겠죠. 뭐 대포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음, 18곡으로 갔네요. 17곡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물, 장애물 뭐 이런 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장애물이든 다 헤쳐나간다는 거겠죠. 예, 우리 고등학교 교과에 막는 건 산이든 뭐 무는 건 못 가려 이런 대담한 가사가 있습니다. 교과에. 예. 아무튼 그 장애물 우리 이제 어떠한 장애물도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온 세상에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놈이 바로 이놈이다. 길잡이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놈에게 게리온이죠. 손짓을 보내 우리가 있는 강둑 끄트머리까지 오게 했다. 예, 일단 그 앞에서 이제 뭐 허리끈을 풀어서 던졌는데요. 또 손짓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아주 굉장히 사실 공간적으로 먼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이, 이 선짓을 볼 수 있을까 좀 문득 생각에 의문이 납니다. 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요. 네, 백컨도 그랬네요. 백컨 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리프 및 사인 앤 윙크라는 신호. 예, 이태리어는 이제 아첸놀레 같습니다. 아첸놀레.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손짓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멀리서 이게 손짓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아첸놀레. 이게 옆에 이제 그 뭐죠? 그 찾기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PDF 파일이어서 찾기가 이것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굴려서 마우스로 하는데요. 아첸놀레. 오가 많아서 미리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첸노 나왔네요. 사인, 인디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드바이스, 리코멘데이션. 아첸나레가 이제 동사고요. Make a sign with a hand or head. 예, 뭐 손짓도 되네요. To point out with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예. 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신호를 보내 그렇게 좀 그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무튼 이제 타고 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그 형상이 가까이 다가왔다. 추악하고 더러운 그랬네요. 대리오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쪽 서쪽에 있는 그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인인데요. 머리 셋에 몸통도 세 개인, 여긴 다리까지 세 개로 이렇게 항아리 그림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 목축을 그 가축치기와 또 그 소를 지키는 개도 죽이고 그다음에 게리온도 제압을 하고 이제 소를 빼앗아 가는데요. 그게 12갑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 게리온을 이제 괴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스 신화와 좀 다르게 이제 그 여덟 번째 원의 그 지킴이 정도로 이렇게 또 기만을 상징을 하는 그런 또 형상으로 수학하고 더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번역에는 그래서 기만의 형상, 그 열린 책들 보면 그 더러운 기만의 형상은 실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프로다가 영어의 프로드, 그쵸? 기만이 맞을 것 같아요. 얘가 좀 이쪽 그 번역이 좀 약간 오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uncleanly image of deceit 그랬잖아요. 영어도. 그래서 추악을 빼고 더러운 그 기만의 형상 그렇게 예, 이마기네 이미지 예. 추악하고 더러운 기만의 그 형상이 가까이 다가왔다. 머리와 가슴을 강둑 위에 걸쳤으나 꼬리는 끌어당기지 않았다. 얼굴은 틀림없이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말짱하게 사람의 살가죽을 뒤집어 썼으나 나머지 몸통은 완전히 뱀의 그것이었다. 이게 이제 기만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속이는 거죠. 겉보기랑 또 다르게 또 다른 그 몸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여기 이제 그 각주 미주에 보면 삼두삼신 머리가 셋이고 몸통도 셋인 괴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기의 상징으로 등장시켰다. 사기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삼위일체 그 상반된 대응을 하는 또 죄악의 완전성.
그러니까 선의 완전성에 대비돼서 이제 악의 완전성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 바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니까 앞에서 이제 손짓도 되겠습니다. 예, 멀리서 안 보이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다가온 거니까요. 두 앞발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털이 무성했다. 등과 가슴, 양 옆구리에는 매듭과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 자, 매듭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주에 미주에 사기 올가미, 동그라미, 올가미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그래서 올가미 이제 걸려 들어라는 거죠. 사기꾼에게, 돈놀이꾼에게. 기만. 여기는 이제 돈놀이꾼보다도 뒤에 이제 그 기만이죠. 그 파라온 구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치거나 또 은인을 배신하는 자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타르타르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 짜는 배도 그만한 빛깔을 내지 못하고 그만큼 오리 곱지 못하리라. 예, 타르타르인은 중앙아시아 몽골 쪽의 사람들이죠. 타르타르.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사람들. 이쪽엔 이제 주로 이제 양탄자, 그쵸? 직물을 짜는 쪽으로. 아라크네도 이제 소아시아 쪽에 그 리디아의 그 여인이죠. 그 아테나의 신에게 감히 예, 그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이제 거미로 변한 그런 부름의 여인인데요. 여기 이제 게리온과 싸우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있고요. 예, 그 네메아의 사자도 그 뒤에 이제 그 제압을 하는 게 나오고요. 네메아의 사자가 이제 가장 첫 번째 과업이었죠. 헤라클레스 예, 12과업에서. 그래서 사자를 제압하고 이제 사자의 그 머리통을 이제 투구 삼아서 계속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투구가 없는데 이쪽에 뒷면에 이제 독일 그림에 여기 보면 이제 사자 머리로 이렇게 투구를 쓴 헤라클레스 모습이 보입니다. 예, 여기 네메아의 사자를 이제 죽일 때는 이렇게 목졸라서 그다음에 그 가죽을 벗길 때는 그 머리통을 벗길 때는 또 사자의 발톱으로 그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리온 얘기 있고. 예, 보겠습니다. 아라크네 저번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리디아의 그 여인, 불운의 영인데 일단 아테나 여신하고 이렇게 예, 직무를 짜는 걸그 겨루다가 이제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라는 말 자체가 또 거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예, 마치 나룻배들이 강가를 따라서 일부는 물에 일부는 뭇에 있는 것처럼 마치 먹성 좋은 게르만 사람들의 땅에 사는 비버가 물고기를 유인하려 꼬리를 담그듯이 그 사악한 짐승은 모래가 쌓인 바위 강둑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예, 그걸 던졌다 하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양다리 의미가 있죠. 앞에 이제 그, 그 돈놀이꾼 지금 이제 17곡에 나오는 그 마지막 이제 그 칠원에 있는 마지막에 그 돈놀이꾼과 또 김한 사이에 뭔가 좀 연결고리가 좀 있죠. 돈놀이꾼도 그냥 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자 받고 그러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사람을 속이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놈은 전갈처럼 도구로 무장한 갈고리 모양의 꼬리 끝을 냈다 위로 비틀면서 공중에 휘둘러댔다. 길잡이가 말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좀 바꿔야겠구나. 저 무시무시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에, 그 다른 번역은 무시무시한보다도 사악한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앞에서는 이제 무시무시하게 좀 표현은 그 10행, 12행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원문을 보면 29행인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어, 베스티아 짐승이죠. 비스트. 말바기아 그랬어요. 말바기아. 말레볼런트 그러면 악이 있는 뭐 그런 거죠. 악이찬. 사악한 이 정도가 낫겠습니다. 다른 번역인데 사악한 짐승이라고 했네요. 저 사악한 짐승이 웅크린 곳까지 가는 것이 좋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모래와 불꽃을 피하며 가장자리로 열 발자국을 걸었다. 그 열 발자국이 왜 또 열 발자국인지 모르겠네요. 피타고라스는 이제 완전수고 그러긴 한데요. 뭐 조금 몇 걸음을 걸었다 이제 다른 번역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33행이죠. 가장자리로. 10 steps 그랬네요. 어, 디에체 파시 같네요. 디에체 파시. 디에체가 데챔, 데캠 10이고 파시는 이제 스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도 영어처럼 10 steps 안 하고 베니 슈리트 그랬네요. 몇 발자국 이렇게. 그 무서운 괴물에게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그 너머 아가리를 벌린 시면의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모래 속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이제 절벽 가까이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보였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제 그 14곡에서 그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 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세를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스톱 칠 때도 이렇게 앉아서 고스톱 치잖아요. 돈놀이꾼들도 이제 돈 따먹기 할 때 이렇게 앉아서 그 있는 모습으로 이게 14곡 23행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22행, 24행. 그 보면 어떤 무리는 땅바닥에 벌렁 누워 있었으며 어떤 무리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또 어떤 무리는 계속 서성대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또 관련된 그 포즈예요, 포즈.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 있는 애는 이제 그 신성 모독한 자들, 하늘을 보면서 욕을 하는 그런 자가 되겠죠. 카파네우스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이제 남색의 자연의 성에 어긋난 그런 동성애자들을 가리키고요. 가운데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들은 이제 자연의 산물, 린 그 기술을 오용을 한 자들. 예,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여기 이제 세 번째, 7-3이죠. 세 번째 구렁에서 얻은 경험을 온전히 지니고 가려면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잘 살펴보아라. 거기서 얘기를 나눌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어, 네가 돌아올 동안 나는 이놈을 구슬려 그 강한 어깨를 빌려보도록 하겠다. 이제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 나는 일곱 번째 고리의 가장자리를 그야말로 혼자 걸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의 고통은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예, 45행에 라 겐테 메스타 그랬네요. 멜랑콜리 폴크 그랬네요. 약간 이제 고통보다도 고통은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멜랑콜리 폴크
베트립텐 쉐멘 그랬네. 쉐멘이 뭔지 샤르 그런 그 물이 그런 것 같은데요. 베트립텐 그러면 이제 뭐 슬픈, 우울한 여기 영어처럼 이제 멜랑콜리. 음, 일단 뭐 지옥에 있으니까 좀 메스타도 한번 찾아볼까요? 좀 이게 좀 저도 이제 생소한데요. 이게 라틴어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떤 좀 뉘앙스가 있는지 메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진도가 처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임을 메스타 메스토 찾으면 되겠네요. 메스토가 남성명이고 예, 메스토 마이스토스 라틴어 표현이 미스토스 그랬네요. 헤이트리드 영어에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 이제 미소스 그랬네요. 미세르 세드 음, 새드 그랬네. 여기도 이제 새드죠. 기본적으로 새드 슬픈 또 메스타토의 의미가 있는데요. 메스타토는 바로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번째는 메스타토를 찾아보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뭐 믹스하고 관련된 건데 예, 메스토는 일단 마이스토스가 라틴어가 있네요. 마이스토스가 라틴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예, 슬퍼하는 상심한 비탐에 잠긴 애도하는 슬픔을 자아내는 구슬픈 음, 구슬픈 중생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구슬픈 중생들이 있는 것으로 뒤에 이제 바로 고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6행에 보면요. 그들의 고통은 눈에서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비처럼 떨어지는 불꽃과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를 손으로 내저으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여기 다른 번역인 피하려고 했다. 앉아 있는데 피해 다니기가 좀 뭐 앉아서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피해 다녔 다녔다는 말은 좀 걸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 그냥 피하려고 했다. 다른 번역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마치 여름날에 벼룩, 파리, 흰대에 물어뜯기는 개가 주둥이와 발목으로 버둥대는 것 같았다. 이제 쫓아내려고 귀찮게 하는 그 벌레들을. 고통스러운 불길이 떨어지는 가운데 몇 사람을 눈여겨 보았지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예, 다섯 번째 또 여러 가지 예, 특별히 뭐 이렇게 미주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있잖 고리대금업으로 죄를 지은 그런 자들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뭐 철면피여서 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낯짝이 두꺼워서 그러나 모두가 목에 주머니를 걸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이제 가문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 물질 만능주의가 또 그 돈으로 굴려 또 피렌체가 또 금융업으로 발전했죠. 그 메디치 가문도 그렇고 여러 가문들이 금융업이 또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또 타락으로 이어지고요. 색깔과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그, 예, 그 문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에 이제 표시라고 그랬네요. 55행에. 예, 이제 의미는 이제 문장이겠는데요. 예, 세뇨 사인이죠. 컬러로. 컬러레 세뇨.
이제 블레이즈 온 그랬네요. 독일은 그냥 베차시네트 거꾸로 해서 컬러 베말트.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네요. 그 이제 문장 안에 여기 제 이제 주머니 그 문장을 표시하면서 그렇잖아요. 문장이 이제 그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문장도 일종의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이제 뭐냐 색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기호 같은 거 사인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과 표시가 이제 합해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겠죠. 컬러하고. 그 와중에도 그들의 눈은 주머니를, 돈 주머니를 흡족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를 돌아보다가 나는 사자의 얼굴과 형체가 하늘색으로 새겨진 노란 주머니를 보았다. 이게 이제 그 그림에 제가 또 인터넷 강의하면서 찾아놨는데요. 아라칸의 앞에 이야기 나왔고요. 예, 이게 이제 잔 필리아치하고 필리아치 가문의 사자의 얼굴과 형체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또 노란 주머니 바탕이 그리고 시선을 계속 이리저리 옮겨 피처럼 붉은 다른 주머니도 보았는데 버터보다 더 흰 거위가 새겨져 있었다. 예, 이게 이제 어부리아키 가문의 피처럼 붉은 바탕이고 그 그림의 이제 형상은 오리가 이렇게 버터보다 더 흰 새하얀 뭐 그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또 살찐 푸른색의 암돼지 형상을 새긴 하얀 주머니를 어, 목에 건 자도 보았다. 이게 이제 파두아의 그 스크로베니 가문의 문장이고요. 살찐 푸른색의 암돼지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당신은 이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뭘 하고 있는가? 어서 가시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으니 나와 동양인 비탈리아노가 여기 내 유엔편에 앉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비슷한 이제 짓을 살아생전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렌체 사람들 중 사이에서 나만 파도바 사람이요. 저들은 가끔 고막이 터질 듯이 소리친다오. 주둥이 셋 달린 주머니를 달고 있을 그 잘난 지엄하신 기사여 와 주시오 하고 예, 새 부리가 새겨진 주머니 주둥이 셋 달린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베키 가문의 그 자니 부니아몬테 자니 부니아몬테를 가리킨다고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색 바탕에 세 개의 독수리 부리가 문장인 그 가문 그러면서 그는 혀를 내밀어 코를 핥는 황소처럼 입을 비틀고 혓바닥을 밖으로 쑥 내밀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에 걱정 끼칠까 염려스러워 곤죽이 된 그 영혼들을 뒤로 하고 돌아섰다. 예, 뜨거운 모래가 있고 막 그 또 뜨거운 그 핏물에 예, 그 불꽃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곤죽이 됐다. 예, 곤죽이 됐다. 다른 번역에는 이제 그 지친 영혼들 이랬네요. 지친 영혼들. 77행에 보시면 예, 아니메 라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Weary Souls 그랬네요. 지친 영혼 뭐 예.
선생님은 벌써 그 사나운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굳세고 대담해져라. 우리는 이놈을 사다리 삼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자, 앞에 타라. 꼬리에 맞아 몸을 해치면 안 되니 내가 뒤에 타겠다. 앞에서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이동할 때 이렇게 강을 건너거나 또 공간적으로 이렇게 수직 하강할 때 계리온을 타고 또 파론에서 곤 갈 때는 거인 안타이오스의 또를 이용해서 내려가고요. 또 그 마지막 지옥의 그 아홉 번째 그 코키토스에서 또 연옥을 갈 때는 또 루키페르의 그 발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좀 다 이 괴물들을 그 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음, 무시무시하겠죠. 예, 원래는 이제 그 82행에 보면 예, 이분은 좀 약간 의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2행에 보면은 여기 나왔네요. 의역이 아니라 스칼레 스케일. 스케일이 이제 스칼라 계단이잖아요. 어, 스테어웨이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다리 또 계단을 내려가는 방식으로 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방식으로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치 열병에 걸려 손톱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가 되면 그늘만 봐도 오들오들 떠는 것처럼 그의 말에 내 몸도 그렇게 되었지만 어진 주인 앞에 강해지는 하인처럼 그분의 말씀에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짐승의 등에 올라탔다. 예, 여기 등이고 다른 번역은 어깨라고 나왔네요. 등하고 어깨가 좀 많이 다른데요. 90행에 보면 91행이 있네요. 91행에 스팔라체 같네요. 숄더 이렇게 있네, 숄더. 어깨나 등이나 뭐, 예, 그림에 보면, 예, 어깨 아래 바로 등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앞에 탔기 때문에 어깨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앞에 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깨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제 괴물이 크니까, 어, 어, 예, 여기 이제 저기 뭐죠? 다른 번역에 나온 그 그림, 도판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귀스타브 도레 그림입니다. 네, 좀 확대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뒤에가 단테가 있는 걸로 좀 돼 있네요. 그쵸? 스- 스승이 앞에 있고 그럴 리는 없을 건데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제 요세프 안톤 코프라는 사람이 그런 데는 확실하게 단테가 앞에 있습니다. 예, 날 꽉 잡아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전에 다른 무서움에서 여러 번 나를 구해주셨던 그분이 곧바로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시면서 말했다. 게리오나, 가자. 이제 가자. 오늘 넓게 그리면서 천천히 내려가자. 선회하면서 네가 이고 있는 유별난 짐을 생각을 해라.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마치 작은 배가 정박지에서 나와 슬슬 뒤편으로 물러서는 것처럼 게리온이 뒤로 계속 물러섰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나오자 가슴 있던 곳으로 꼬리를 향하더니 뱀장어처럼 꼬리를 쭉 펴고 흔들며 아폴로는 공기를 자기 몸 쪽으로 움켜 모았다.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용 정도가 되겠네요. 용을 타고 내려갔다. 그때 맛본 두려움이란 파이톤이 고삐를 놓쳐 하늘이 불탔을 때나 이제 파이톤은 그 아폴론 신의 아들이고 그 옆에 주변 애들이 너 신의 아들 맞냐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일단 내가 아폴론 신의 아들인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떼를 써가지고 이렇게 태양마차를 끌고 가다가 이제 제대로 그 다루지도 못하고 그래 들쭉날쭉으로 하늘 가까이 또 하늘 하늘에서 또 땅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상의 모든 작물들이 막 불타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벼락을 내려서 이제 죽게 만들죠. 이 항아리 술독의 그림이고요. 또 파이썬이 추락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또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예, 이카루스는 이제 그 다이달로스죠. 다이달로스가 이제 그 자기 아들과 그 미궁 그 라비린토스에서 이제 그, 그 뭐죠? 탈출하기 위해서 그 날개를 깃털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그 밀랍으로 이렇게 약간 풀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날개를 이제 만들어서 어깨 이게 사실 보면은 이런 걸 보고 또 사람들이 행글라이더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또 다 이렇게 새처럼 예, 날고 싶은데 그 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카로스가 이제 가엾은 이카로스가 녹는 초로 인하여 날개가 겨드랑이에서 떨어지는 걸 느끼고 그의 아비가 다이달로스겠죠. 넌 길을 잘못 들었었다라고 안타깝게 고함치던 때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그 두려움이 컸다는 거겠죠. 네, 파이썬은 여러 번 또 나옵니다. 연옥편에도 나오고 또 천국편에서 또 두어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주 나오는 그런 어, 그 이름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카로스 또 나오네요. 여기에 미로를 탈출하는 다이달로스 아들. 이카로스는 이카리아 섬도 있고 또 그 바다 뭐 이쪽 인근에서 뭐 떨어졌다고 뭐 예, 크레타 섬이 밑에 있죠. 그다음에 테라라고 하는 오늘날 그 산토리니 예전에는 테라라고 불렀습니다. 테라, 스이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쪽에 이제 이카로스 섬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가다가 뭐 이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날아가다가 그 추락을 한 모양입니다. 이카리아 섬이 있고 또 이쪽 지역이 또 예, 이카로스 예, 여기 써졌죠 위에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카리안 씨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사방을 둘러봐도 허공만 보이고 그 짐승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지던 그때 그러니까 이제 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죠.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그러했다. 공포감이죠. 그놈은 서서히 헤엄치며 빙글빙글 돌아 내려갔다.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벌써 오른쪽에서 우리 밑으로 오싹한 소용돌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이제 그 핏물의 강인 플레게톤 강이죠. 나는 눈을 아래로 하여 머리를 내밀었다. 그때 불꽃이 보였고 또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 무서워져 몸을 떨었다. 혹시나 몸이 움츠러들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좀 전까지만, 좀 전까지도 보지 못한 거대한 고통들이 사방에서 다가왔다. 우리는 그들에 둘러싸여 돌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먹이도 찾지 못하고 신호도 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날던 매가 저런 벌써 내려오다니 하는 매잡이의 외침을 들으며 몇 번, 100번도 더 선회를 하던 곳에서 지친 몸으로 내려와 어, 화난 매잡이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듯이 게리오는 깎아지른 절벽 언저리 바닥에 에, 내려놓았다. 우리를 내려놓았다겠죠. 아, 내려앉았다. 네.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고 곧바로 등을 돌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그 앞에 이제 쭉 읽었는데요. 앞에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 여기 두 번역 다 그런데요. 음, 좀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그 매잡이하고 매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좀 좀 세심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 127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잡이가 이제 매 사냥이죠. 그 매를 이제 날려보내서 작은 이제 새를 이제 잡는 건데 그래서 먹이도 찾지도 못하고 또 신호도 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허공을 매달던 매가 매잡이가 이제 너 벌써 내려오냐 이런 거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내려오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잡고 와 이런 거죠. 그래서 100번도 더 선회라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내려앉지도 못하고 허공만 맴돌다는 거죠. 그래서 지쳐서요 이제. 그래서 이게 화가 난 게 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을까? 물론 이제 그 벌써 너 내려오냐? 그럼 뭐 이렇게 매자리고 화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매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정하게 막 그 자기를 대하는 그 매자비한테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않듯이 이렇게 어떤 이제 게리온도 사실 좀 내키지 않는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단테 일행을 내려다 놓고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키지 않은 일을 해서 이제 부르퉁하게 해서 그렇게 보면 화가 난 거는 이 이제 게리온이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비유해서 매잡이가 아니라 매에 해당하겠죠, 매에 그 매처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문을 좀 봐야 되겠는데 누가 화가 났는지 예, 또 뭐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sullen and disdainful 그랬네요. 이제 콤마 해가지고 the descends weary when she started swiftly so was hundred circle and the lights top from 예. 이제 마스터가 썰런인지 또 disdainful인지 예,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독일어는 찌르넨 사이넴 헬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다른 영어 번역에도 펭귄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7곡에 17곡에 130일에
예, 영어에 된다 perched in anger and disdain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데 화가 나고 이렇게 주인을 경멸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도 달 수오 마에스트로 콤마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이 수식어가 누구를 수식하느냐, 메스터를 수식하는 거냐, 아니면은 팔콘, 매를 수식을 하는 거냐. 근데 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비유라는 게 그래야지 이제 이게 딱 그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게 게리온이 화가 난 것처럼 매가 화가 나야겠죠. 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싫은 일을 하는 그런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내키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표정을 짓겠죠. 그 매가 화난 이유는 그 매잡이가 어, 저런 벌써 내려오다니 이렇게 책망을 해가지고 화가 그렇죠. 난 건가요? 예. 아, 그러니까 계속 좀 너무하다는 깔고 거죠. 있는데, 예, 그 새도 없는데 잡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너 내려오지 마 잡을 때까지 막 이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횃대에다가 그저 주인 그 매잡이 그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나서. 그래야지 좀 여기가 좀 그 비유가 적절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뭐 또 의견 있을까요? 여기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제가 해석한 게 좀 더 좋을 것 같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죠. 제가 해석한 게 좀 다른 또 번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 예, 열린 최민순 신부님 번역도 예, 내가 화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분이 그러면 제대로 하셨네요. 그렇죠? 예, 내가 화가 난 걸로. 예, 그 내가 100번이나 바퀴를 그리며 도로 내려왔다가 분하고 원통하여 그렇죠. 멀리 그 임자를 떠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내가 화가 예, 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예. 일단 화난 주체가 누구인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예, 저기 파악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이제 게리온의 등을 타고 이제 내려가는 단테 일행의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18곡부터는 말레볼제라고 그래서 악의 주머니 그래서 여덟 번째 그 원인데 열 번째 그 단계로 구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쟁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여자를 유혹하고 버린 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아첨꾼들, 또 세 번째는 성직을 파고 사는 자들, 또 성물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점쟁이와 예언자들, 또 다섯 번째는 탐관오리들, 관직을 사고 매관매직하는 자들, 또 여섯 번째는 위선자들, 일곱 번째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들, 여덟 번째는 사기 기만을 교사한 자들, 아홉 번째는 불화의 씨앗을 뿌린 자들, 그다음 열 번째는 화폐 유조자, 또 연금술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0곳까지 이제 여덟 번째 그 원에 있는 죄인들이 쭉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곡 마지막에 이제 코키토스 호수에 설명이 되고 아홉 번째 마지막 원이 네 개로 또 나뉘어서 설명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한 부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부분 빼고는 어떤 얘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을 때 이제 번역문을 읽더라도 이게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딱 그림을 그려보고 또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면은 그 비유가 또 비유가 딱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죠. 비유는 말 그대로 이제 쉽잖아요. 쉬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 또 자기가 그리는 소설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어, 상징적으로 또는 쉽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매자위가 화나면 안 돼. 게리온이 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게리온이 시위를 따는 화살처럼 그냥 인사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불친절했는지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게리온이 그 큰 몸뚱아리를 이끌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이 이제 8월에 그 26일 날, 8월 마지막 주는 원래 그대로 월요일 날 하고요. 9월 달부터는 9월 며칠인가요? 5일인가요? 달력이 멀어서 예, 9월 4일이네요. 수요일. 예, 9월 달부터는 9월 4일 첫 번째로 해서 수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 하고 11일 하고 또 추석 연휴는 또 쉬어야겠죠. 18일은. 그래서 9월 달은 세 번 이어지겠습니다. 4월 11일, 4일, 11일, 25일. 네,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특히 마지막 부분에 관련해서 좀 다른 또 해석이 있으면 그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